불륜 셀카가 가족 앨범의 남편의 최악 실수.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지난 1년간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TV 대형 화면에 가족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넘어가고 있었죠. 아이들의 생일, 여행 사진, 명절 가족 사진. 모두가 웃으며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사진이 떴습니다. 남편이 낯선 여자와 키스하는 셀카였습니다. 배경은 고급 호텔 침대.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미친 듯이 리모컨을 찾기 시작했을 때 이미 모두가 본 후였습니다. 평화로운 가족사진 정리 시간.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저 그리고 12살 아들 지훈이와 9살 딸 유나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고 친척들에게 보낼 가족 사진을 고르기 위해 지난 1년간의 사진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여보, TV에 연결해서 보면 편할 것 같은데? 제가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민준이 노트북을 TV에 연결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클라우드 공유 앨범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의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시스템이었죠. 와, 화면 크다. 유나가 신나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올해 1월부터 볼까? 민준이 리모컨으로 슬라이드 쇼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설날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우리 가족 4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나 한복 입은 거 진짜 귀엽다. 유나가 자기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우리 공주님 진짜 예뻤지.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진이 하나씩 넘어갔습니다. 지훈이의 생일 사진, 봄 소풍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제주도 갔을 때 사진이네. 지훈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래, 그때 날씨 진짜 좋았지.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나온 사진마다 제잘거렸고 민준과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이 사진 할머니한테 보내자. 유나가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 저는 핸드폰에 사진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1시간 정도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여보, 올해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네. 제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가족 최고야.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곧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남편과 불륜녀의 셀카 클라우드 자동 업로드. 사진이 계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휴가 사진들이 지나가고 가을 운동회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아, 다음 거는 지난주에 찍은 거네. 민준이 말했습니다. 요즘 사진들이야. 사진이 넘어갔습니다. 유나의 학예회 사진, 지훈이의 축구 경기 사진.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가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키스하는 셀카였습니다. 배경은 침대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호텔 침대. 그리고 그 남자는 민준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유나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게.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봐도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는 제가 본 적 없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아, 저거. 민준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잘못된 거야. 잘못 올라간 거야. 하지만 리모컨은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허둥지둥 찾는 동안 사진은 계속 넘어갔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여자, 같은 남자 하지만 이번에는 둘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친밀한 포즈로. 아빠, 저게 뭐야?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민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드디어 리모컨을 찾아서 버튼을 눌렀지만 TV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이었습니다. 배터리. 민준이 패닉 상태로 외쳤습니다.
그 사이 사진은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 같은 여자와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엄마. 유나가 울먹이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결국 TV 전원을 직접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애들. 저기.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지훈이가 일어섰습니다. 아빠, 저게 뭐야? 저 여자는 누구야? 지훈아,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우리가 방금 뭘 본 건데?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이들 방에 들어가 있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방에 들어가.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가 유나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저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사진 앨범을 열자 벌어진 충격. 설명해요. 제가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그게. 민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방금 본 게 뭐예요? 저 사진들이 뭐예요? 그게. 실수야. 잘못 올라간 거야. 잘못 올라갔다고요?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되는 거 잘 알잖아요. 당신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간 거죠?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동료야. 회사 동료랑 호텔 침대에서 키스하는 거예요? 미연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봤어요. 우리 지훈이랑 유나가 아빠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봤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웃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핸드폰 줘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뭐? 핸드폰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제게 주지 않고 뒤로 숨겼습니다. 왜요? 보여줄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도 있고. 개인정보요? 우리 가족 클라우드에 그런 사진 올려놓고 개인정보요? 저는 다가가서 민준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민준이 저항했습니다. 나요? 미연아, 제발. 나라고요. 결국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잠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요. 미연아. 비밀번호.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갤러리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수십 장이었습니다. 데이트 사진, 여행 사진, 그리고 더 친밀한 사진들까지. 이게 다 뭐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수아라는 이름의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화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언제 만나요? 보고 싶어요, 유유. 그리고 민준의 답장들. 나도 보고 싶어. 다음 주 출장 간다고 하고 만나자. 사랑해. 사랑한대요. 저는 핸드폰을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저 여자한테 사랑한대요. 미연아, 그건 그냥 뭐예요? 말장난이에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황급한 반응, 숨기려 하지만 이미 늦음. 얼마나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그 여자랑이요. 얼마나 만났어요? 민준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년. 1년? 제가 반복했습니다. 1년 동안이나? 미안해. 1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죠?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출장 간다고 야근한다고 회식한다고 거짓말한 날들이 다 그 여자 만나러 간 거예요? 다는 아니야. 일부는 정말. 일부요? 그럼 얼마나 자주 만난 건데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수아와의 통화가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매일 통화했네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바빠서 전화도 못한다고 하면서요. 미연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송금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수아에게 매달 10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 여자한테 100만 원씩 보냈어요? 그게 수아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수아요? 이미 이름까지 친근하게 부르고 있네요. 민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메모장에 적혀 있는 글이었습니다. 수아 생일 선물 목걸이 300만 원. 수아 집 전세 보증금 2천만 원. 수아 차 할부 월 80만 원. 이게 뭐예요? 제가 핸드폰을 민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그게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이요? 차 할부까지요? 수아가 혼자 사는데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2천만 원을 줬어요? 우리 돈으로요? 그게 내 돈으로. 당신 돈이요? 우리 공동 계좌에서 빼돌린 거 아니에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알 수 없는 출금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5천만 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5천만 원을 그 여자한테 썼어요? 미연아,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정신이 없었다고요? 5천만 원을 쓰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애들 학원비도 아껴가면서 살았어요. 제 옷도 몇 년째 안 사고 외식도 줄이고. 그러면서 당신은 그 여자한테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미쳤다는 건 알아요? 그때 아이들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 싸워요. 아들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훈아. 다 들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아들이 어른들의 문제로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까지 사진 확인, 분위기 폭발.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무슨 일이야? 언니의 목소리가 놀라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클라우드 앨범. 나도 공유되어 있잖아. 그 사진들.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 클라우드는 친척 몇 명과도 공유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아,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연아, 너 괜찮아?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내가 지금 갈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곧이어 엄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내가 방금 뭘 본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지금 그 집으로 간다. 엄마,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지금 가겠다. 며느리, 미안하다. 1시간 후 우리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자식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처제.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미연이를 어떻게 한 거야? 곧이어 엄마가 도착했습니다. 엄마는 울고 계셨습니다. 미연아. 엄마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니?
엄마. 그제야 눈물이 터졌습니다. 너. 엄마가 민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도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준에게 달려가 뺨을 때렸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정말.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긴. 며느리한테 손주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거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의 형이었습니다. 동생, 너 지금 미쳤어? 형이 들어오자마자 민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형이라고 부르지 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형수님한테 조카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훈이와 유나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걱정되었지만 어른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해명 시도 더욱 커진 의심. 혼란이 조금 진정된 후 모두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소파 한쪽 끝에 움츠려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제 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기, 그게. 민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똑바로 말해. 저 여자가 누구야? 엄마가 다그쳤습니다. 회사 후배예요. 이수아라고.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후배?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후배랑 그런 짓을 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는 말 듣기 싫어. 어떻게 된 거냐고. 민준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수아가 우리 팀에 배치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후배였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다 보니 친해졌고,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수아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뭐? 제가 물었습니다. 수아가 계속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흔들렸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만나고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그건 수아가 힘들다고 해서. 힘들다고요? 수아가 집안 형편이 안 좋대요. 부모님이 빚도 많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준 거예요. 도와줬다고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5천만 원이나? 제 돈으로. 내 돈? 그게 내 돈이야? 가족 돈이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 여자한테 사랑한다고 문자 보냈어요. 그건 그냥 분위기에서. 분위기요? 1년 동안 분위기에 휩쓸린 거예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민준의 형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알아요, 형. 제가 미쳤어요. 알면서도 그런 거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은주에게서였습니다. 미연아, 너 괜찮아? 지금 너희 집 앨범 봤는데. 응. 다들 봤나 봐. 미안,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마워, 은주야. 전화를 끊고 보니 다른 친구들에게서도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를 공유한 사람들 모두가 그 사진을 본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들 알았네요. 제가 민준을 봤습니다. 우리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당신이 바람핀 걸 알았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내가 확인한 결정적 증거 사진. 더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다시 민준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숨겨진 폴더를 찾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비밀 앨범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비밀번호요. 미연아, 제발. 비밀번호.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앨범을 열자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제주도, 부산, 강릉. 민준이 출장 간다고 했던 모든 곳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출장이라고 했던 곳들이네요. 제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미연아. 지난 6개월 동안 출장 간다고 한 날들. 다 그 여자랑 여행 간 거였네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임신이에요. 그 여자가 임신했어요. 거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임신이라고? 아니에요. 민준이 급히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그건 장난으로 찍은 거예요. 장난이요? 정말이에요. 수아가 장난으로. 거짓말하지 마.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장난으로 찍어? 저는 계속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아가 민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요. 병원 가봤는데 사주래요. 우리 아기예요, 오빠. 그리고 민준의 답장. 진짜? 확실해? 어떻게 하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어떻게 하지?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임신했다는데 어떻게 하지라고요? 미연아, 그건. 그럼 지금 그 여자는 임신한 상태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결국 임신이 아니었어. 거짓 임신이었다고요? 응. 수아가 착각한 거였어. 착각?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그 여자에게 보낸 문자 중에 미연이랑은 이제 정 떨어졌어. 아이들만 없으면 진작 이혼했을 거야.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불륜 관계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저는 핸드폰을 민준에게 던졌습니다. 미연아, 나랑 정 떨어졌다고요? 이혼하고 싶다고요? 그건 그냥 수아를 안심시키려고. 안심시키려고?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도 이혼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는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생각했다고요? 엄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딸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엄마. 12년을 같이 산 남편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는데 시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며느리,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의 형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진짜로 이혼하고 싶었어? 형.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문자로 보냈잖아. 그건 수아가 불안해해서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어. 거짓말로 여자를 안심시킨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민준의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그 여자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00만 원씩. 그 여자의 전세 보증금 2천만 원을 내줬습니다. 그 여자의 차 할부금을 매달 내주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를 수시로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부모님 빚까지 갚아줬습니다. 1천만 원. 총 얼마예요? 제가 계산을 끝내고 물었습니다. 뭐가? 그 여자한테 쓴 돈이요. 모르겠어. 제가 계산했어요. 약 7천만 원이에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7천만 원.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 전세금이 1억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거의 전세금의 절반을 그 여자한테 쓴 거네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저는 또 다른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가 민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빠, 나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둘래요. 오빠가 나 먹여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나 전업주부 하면서 오빠 기다릴게요. 그리고 민준의 답장. 그래, 내가 책임질게. 회사 그만두고 편하게 지내. 회사 그만두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먹여 살려준다고 약속했네요. 미연아, 그건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단호한 선택, 가족의 안정과 결단.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저와 민준만 남았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연아, 선택하세요. 합의 이혼할 건지 재판 이혼할 건지.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요? 1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어제 뭘 봤는지 알아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봤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것 같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 낮에 변호사를 만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은 8대2로 나누고 양육권은 저한테, 양육비는 매달 200만 원이에요. 82? 당신이 7천만 원을 빼돌렸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너무. 싫으면 재판으로 가죠. 그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대요.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아, 유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지훈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앞으로 따로 살기로 했어. 이혼하는 거예요?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너희 아빠야.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어. 유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 안 돼?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야. 엄마랑 지훈이랑 유나는 항상 함께야.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더 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12살 아들이 엄마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2주 후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민주는 결국 합의 이혼에 서명했습니다. 미연아. 정말 마지막이야? 네. 수아랑은 끝냈어. 완전히 정리했어. 그건 당신 일이에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제 가세요. 아이들 면접 교섭 일정은 나중에 연락할게요. 민준이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엄마, 회사 재미있어? 유나가 물었습니다. 응, 재미있어. 아이들도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지훈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 최고네. 민준과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관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서미연 잘했어. 거울 속 제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날 실수로 업로드된 사진.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엔딩 멘트. 때로는 우연한 실수가 숨겨진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거짓 속의 행복보다 진실 속의 고통을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아프지만 그 끝에는 진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